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분양, PF 부실, 공사비, 수주절벽 등등등 건설사로 향하는 이 쓰나미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2025년도에 그 파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덮친 4대 공포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미분양, PF, 공사비, 수주절벽은 지금 엄청난 자금 경색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30대 건설사 중에 11곳에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상당 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400% 넘어갈 정도로 상당 부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분양이 당연히 쌓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건 고스란히 PF 부실 악화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내수 살리려면 건설 회복이 절실한데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완전히 스탑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팩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국내 30대 건설사 중에 지난해 3분기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23곳의 부채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23곳 중에 4곳이 부채 비율 400%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도 알 수 있는 건설사들, 동부건설 249%, GS건설 238%, 계룡건설이 231%, 롯데가 217%, 한신공영 220 등 7곳이 무려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할 정도고요. 내노라는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자기 자본 비율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이건 곧바로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SK증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타격으로부터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의외의 또 일격을 받고 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해 3분기 13억 원의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4분기, 이게 중요하죠. 연속적인 적자를 냈다라는 것. 그만큼 지금 자금순환이 PF 부분에서 SK증권이 상당 부분 투자를 하면서 자금을 좀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이게 그냥 스탑이 걸린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SK 구육 계열 증권사도 상당 부분 PF 부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도 대부분의 어떤 중견건설사 혹은 지방건설사만 PF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노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 또 이와 연관된 좀 규모가 큰 증권사 계열 금융사들까지도 상당 부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권 대출이 512조를 넘어섰고요. 이거 500조가 넘는다는 건 상당한 어떤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권 부실 지표가 10년 내 지금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지방 비아파트 부진이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아무리 분양을 오픈한다 해도 이게 분양 물량을 물어갈 수 있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끌어올릴 만한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순환이 기본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건설사가 금융권에서 땡겨온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금 자금 경색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권, 특히 부동산 대출 부분은 거의 26조 원에서 325조까지 지금 PF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비은행권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각각 8.9%, 6.5%로 2015년 1분기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런 궤적으로 치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PF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워낙에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고 건설업 자체가 내수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정말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이 거의 노멀할 정도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이 됐고요. 이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장기적인 어떤 수요 감소로 인해서 완전히 지방 분양은 파토가 날 정도로 상당 부분 자금적으로 어려움,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 PF 중에 브릿지론 52% 이상이 고종이하 여신, 이게 뭐냐면 부실입니다. 부실.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는 거. 그리고 본 PF는 88%가 정상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된 상태인데 중요한 건
비수도권이 74%를 차지해서 이게 처리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당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 미분양이 뭐 파랗게 뭐 엄청난 확산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 88%의 정상 요주의 여신이 여기 지방의 이 분양 시장하고 딱 결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늪과 같이 서서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뭐 저축은행 사태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적기 시정 조치, 파장, 뭐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계속적인 건전성 지표 하락이 가장 큰 지금 뭐 기저에 깔려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뭐 불법 대출과 맞물려서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뭐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뭐 그냥 먹고 튀는 그런 어떤 자금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이 있을지라도 지금 안국이나 라온과 같은 부실 채권 정리 또 뭐 자본 조달, 무리하게 자본 조달했던 부분들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계속적인 부실은 쌓일 수밖에 없겠고요. 일각에선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수신 이탈이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이 건전성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위험성을 드러내면 여기에 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그 돈을 계속 파킹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뭐 부동산 PF 부실이 22조, 뭐 23조에 가깝게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고 사업장 정리도 지금 안막한 상태고 겨우겨우 뭐 그냥 뭐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그냥 연명하는 정도인데 지금 비중을 보시면 4%, 9.7%, 10%로 이렇게 부실이 계속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 경기 부분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국제수지 잠정 결과를 보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액면으로 보자면 상품 수지에서 97억 5천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게 서비스 수지에서는 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좀 명암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이게 흑자 규모가 확대가 된 면이 있지만 경상수지가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가 됐다는 점. 이게 좀 쎄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수출은 57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1%대. 그러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늘이 1.9%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1.8%로 0.1% 정도 내렸지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잠재 성장률이기 때문에 수출이 역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이 뭐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승용차와 석유 제품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KDI에서도 경기 하방 위험 요소 뭐 굉장히 많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2년 만에 뭐 전격적으로 경고를 지금 계속 날리고 있는데 2023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경기 하방 압력 위험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가계, 기업 심리 뭐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뭐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살짝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이틀 동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정도. 이게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가 매수하는 거라고. 저가 매수의 특징이 뭡니까? 저점에서 빨리 잡아가지고 고점 살짝 올라서면 단기로 숏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유입된 해외 자본이 정말 국내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회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이 자본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적으로 개인이 지금 3,800억 정도 빼고 있잖아. 그 정도로 국장을 탈출해서 미국 증시 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국내 수익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그래도 57,300선을 지금 올라서고 있어서 3.43% 정도로 지금 마감을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뭐 4% 정도 오르다가 오늘 살짝 또 내려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어느 정도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삼성에 오른 건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 언젠가는 HBM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뭐 청신호를 살짝 건네준 것도 있는데 뭐 삼성이 HBM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 또 엔비디아가 처음 사용한 HBM도 삼성 제품이었다. 결국 삼성은 위대한 회사고 결국
회복할 것이라는 멘트를 날렸죠. 이게 뭐 고스란히 또 삼성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엔비디아에 언젠가는 HBM을 납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보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또 삼성 HBM 10개월째 지금 작년부터 테스트 중에 있다는 거. 더 좀 심각한 건 재설계가 지금 필요하다는 또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가가 그만큼 단단하게 선도하는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끌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오늘 뭐 폭탄을 터트린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올라서는 주식의 어떤 상승 모드를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25년 상반기까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와 맞물려 있는 아파트 가치, 뭐 고스란히 지금 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동탄 지금 뭐 삼성전자 공장 뭐 건설의 어떤 축소와 연관돼서 뭐 아파트 가치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고 있죠. 17억에서 12억까지.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5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12억에서 8억까지 3억 7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평택시 역시도 뭐 삼성전자 반도체와 연관된 아파트 가치라 볼 수 있는데 9억에서 5억까지 지금 내려서는 44% 하락하는 4억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제일풍경채 역시도 9억에서 5억. 지금 상당 부분 뭐 하락하는 파이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용인 기흥구도 마찬가지예요. 힐스테이트 기흥 11억에서 9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5%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네요. 대주 피올의 2단지도 최고가 14억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뭐 15억까지 갔네요. 지금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12월 14일에 4억 7천에 거래가 됐는데,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도 봐도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물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용인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역시도 13억에서 9억까지 떨어지는 3억 6천 정도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와 맞물려 있는 산업단지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뭐 엄청나게 상승했던 그런 요소를 가졌던 아파트 단지들 여지없이 내려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와 맞물려 있는 아파트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역시 뭐 거의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2025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를 거치면서 삼성이 얼마나 엔비디아와 연계된 납품을 원활하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의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상당 부분 지금 뭐 1년여 정도의 뭐 TSMC와의 기술력 차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어느 정도 이걸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경기 중심부의 대부분의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지금 서울 외곽을 직격하고 있거든요. 서울 외곽에 뭐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역시 아파트 하방 압력을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서울 중심부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지금 뭐 10억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마주대하는 아파트 가격과는 이 체감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호가 세력은 여전히 지금 끝까지 버티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마주대할 수 있는 이 아파트 가격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 라는 어떤 인상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급매나 급급매로 팔려나가는 아파트 가치는 지금 뚝뚝 떨어지는 추세여서 이 호가 방어벽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체감적으로 아파트 하락 가치 정말 뭐 확 와닿을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이게 한 주 상간의 아파트 가치의 확대폭, 그리고 한 달 상간, 그리고 1년 상간, 1년, 2년 정도 장기간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 이제 투매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결국 이 매수세는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가운데 딱 내놓고 금융시장과 가상화폐 쪽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자금을 돌리고 있죠. 결코 직접적인 아파트 시장으로 자본을 뭐 투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올린 집주인들 물건은 다 이렇게 패싱되기 때문에 오늘 뭐 거의 9만 건까지 아파트 물량, 서울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수요 역시 이 매집에 대한 전선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초 단위로 바뀌는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증시,
한 달 단위의 가치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내리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서 가장 저점의 아파트 가치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관망하던 수요들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제서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전혀 이런 매수세의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치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아파트 시장이 이제 뭐 한 주, 한 달, 1년 상간으로 가치가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죠. 그토록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이었지만 이제 초 단위, 시간 단위, 한 달 단위로 움직이는 매수세에 아주 매의 눈과 같은 아주 매서운 그런 이 접근 방법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치,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파트 가치는 영락없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2025년에 분명 보이게 될 겁니다. 가장 저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잡게 될 기회가 분명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로마브라운 북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